아빠 사슴의 뿔이 다 자라고 겉에 가죽이 벗겨지던 10월 첫 주간까지만 해도 사슴 가족에겐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평화로웠습니다. 우리가 다가갈 때마다 숫사슴이 뿔로 철망을 들이받았지만 가죽이 벗겨지는 시기여서 가려워서 그러는 것이거나 혹은 자기 가족을 보호하려는 행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카로워진 뿔로 닥치는 대로 철망을 들이받거나 구멍을 내고 사료통 물그릇까지도 박살을 내니 걱정과 함께 점점 얄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왜 이러지? 이유가 뭐지? 벌써 몇 번째 사료통을 박살내는지 모릅니다. (10월 12일) 숫사슴 꽃돌이는 여전히 꼴사나운 꼴통짓을 하고 있는데 엄마 사슴 꽃순이의 등이 좀 이상합니다. 털이 군데군데 벗겨졌습니다. 다음날 보니 더 심해졌는데 단순히 털만 벗겨진 게 아니라 아예 상처가 크게 났습니다. 그랬습니다. 숫사슴 꽃돌이가 들이받은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꽃순이를 죽이게 생겼습니다. 저거 어떻게 약을 어떻게 바르지? 아니, 이유가 뭐지? 왜 자기 아내까지 이렇게 만들지? 문제는 이대로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긴급히 사슴집 마당과 거실 사이에 칸막이를 내려서 마당 쪽에 숫사슴을 분리시켰습니다. 시각적인 차단도 필요할 것 같아 우선 낡은 천막으로 가운데를 막았습니다. 꽃순이의 상처가 매우 큽니다. 그걸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말하자면 숫사슴 꽃돌이는 지금 존속 폭행죄로 감옥에 갇힌 셈입니다. 다른 사슴들과 분리가 되니 안절부절입니다만 지은 죄가 있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숫사슴의 행패는 계속됩니다. 여전히 철망을 닥치는 대로 들이받아 뜯고 사람들에게도 날카로운 뿔로 들이받습니다. 정말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암사슴 모녀가 운동장을 산책하노라면 이놈은 애가 달아서 난리를 피웁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같은 증상입니다. 지금 가을철에 짝짓기를 해야 내년 초여름에 새끼를 낳을 수 있기에 이젠 괜찮겠지 싶어 합방을 시도했지만 또 다시 암사슴을 들이받기에 얼른 격리를 시켰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뾰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떼어 놓는 수밖에. 어느덧 시간이 2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짝짓기는 포기해야 합니다. 한편 숫사슴이 가두어져 있는 마당 공간은 지붕도 벽도 없는 노천입니다. 그러니 고스란히 눈이나 비를 다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닐이나 천막을 그 위에 쳐주었는데 이놈이 그 날카로운 뿔로 다 찢어놓습니다. 연일 영하 10도가 넘는 맹추위에다 12월 어느 날은 뜻밖의 많은 겨울비가 예보되고 있었습니다. 하는 짓은 얄밉지만 그렇다고 이 한겨울에 비를 쫄딱 맞힐 수는 없기에 많은 국리 끝에 지붕이 있는 가운데 거실 공간을 굵은 쇠 파이프들로 막기로 했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이 있는 안쪽은 엄마와 아기 사슴이 지내게 하고 지붕 없는 마당과 통하는 좁은 거실 공간을 숫사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마지막 주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암사슴과 새끼가 있어야 할 저쪽 공간에 숫사슴이 있고 반대로 마당 쪽 공간에 암사슴과 새끼가 와 있는 것입니다.
칸막이 쇠 파이프 울타리가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이가 아닙니다. 파이프 사이 간격도 촘촘합니다. 키가 큰 숫사슴이 혹 필사적으로 넘어갔다 치더라도 어미와 새끼는 어떻게 이쪽으로 넘어왔을까?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 있습니다. 마치 이놈들이 우리 사람들을 갖고 노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녀가 따뜻한 잠자리를 빼앗긴 것은 안 돼 보이지만 대신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슴집 출입문이 있는 공간에 모녀가 지내게 되었으니 출입문을 열어주면 자유인 것입니다. 요즘 거의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착하고 온순한 모녀 사슴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줍니다. 그냥 체험장 운동장으로 나올 수 있는 출입문을 열어주고는 우리는 다른 일 합니다. 그러면 암사슴 모녀는 운동장이든 어디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체험장 뒤 농로를 따라 걸어가 뒷논에 가서 놀다가 오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슴 모녀가 어디 멀리 도망갈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몇 번의 경험상 사슴들이 근처에서 뛰어놀다가 자기 집으로 잘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 날카로운 뿔로 계속 사고를 치는 숫사슴입니다. 뿔이 저절로 떨어질 때인 5월까지 몇 달간 저렇게 가두어 두어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숫사슴은 왜 저렇게 별난 꼴통짓을 하는 걸까요? 그러다 11월 말에 강릉에서의 강연이 있어 갔다가 마침 사슴농장 하는 분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속 시원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숫사슴만 그렇게 유별난 게 아니라 이분 농장의 숫사슴들도 그 날카로운 뿔로 하도 서로 들이받아서 뿔을 다 잘라버렸다고 했습니다. 농장을 보니 정말 숫사슴들이 하나같이 뿔이 다 말끔히 잘려져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도 숫사슴의 뿔을 잘라주어야 한다는 건데, 아니 녹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숫사슴 뿔이 멋있어서 두어야 하는데 그걸 잘라내야 한다니. 게다가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마취를 시킨 다음에 그 작업을 해야 하는데 등록된 사육업자가 아니면 마취제를 구할 수 없답니다. 아니면 큰 금액을 들여서 멀리서 수의사를 불러야 합니다. 결국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뿔이 떨어질 때까지 별거를 시키는 수밖에. 대신 엄마 사슴과 새끼 사슴 모녀에게는 하루에 몇 시간의 완전한 자유를 선물로 주기로 합니다. 사슴집 문을 열어주면 이렇게 천천히 산책을 즐기기도 하지만 체험장 운동장을 신나게 몇 바퀴 뜀박질을 즐기기도 합니다. 자기들 집과 운동장을 오가며 말입니다. 오전에 풀어주고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고 나오니 뒷논 논둑과 농로에서 평화롭게 놀고 있습니다. 지나는 행인들이 사람 사는 집 가까이에서 고라니들이 노는 줄 알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만 고라니가 아니라 겨울용 털갈이를 한 우리 꽃사슴들이랍니다. 그런데 얼마 후인 새해 1월 11일 우리 눈이 뒤집어지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또 다시 양쪽이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놈들이 우리를 갖고 논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기가 차니 말도 안 나옵니다. 어쨌든 자기들끼리도 한 방에서는 못 지내니까 알아서 별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암사슴을 해코지할 수도 있기에 가운데 칸막이를 위로 한 단 더 높였습니다. 이러면 암사슴 모녀는 이제 바깥 나들이를 못하게 됩니다. 얄미운 꼴통 숫사슴에게도 자유를 선물로 줍니다. 어쩌면 갇혀있는 스트레스가 저 숫사슴을 더 난폭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기에 말입니다. (2023년 1월 16일) 숫사슴에게 자유를 허락하고는 점심 식사를 하는데 창밖으로 눈이 휘둥그레지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아니, 숫사슴 말고 또 다른 암사슴이 운동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 달려가 보니 새끼 암사슴이 나와 있습니다. 엄마 암사슴은 연신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 후에 보니 암사슴 2마리 다 밖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막아놓은 쇠파이프 울타리가 완전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놈들이 마음만 먹으면 넘어왔다 넘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차서 한동안 말없이 쳐다보았습니다. 문득 시편 127편 1절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병이 보초를 서도 헛일이다. 밖에 나온 3마리는 얼마나 신이 났는지 사방팔방으로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다행히 숫사슴이 다른 사슴을 들이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혹시 회개하고 개과천선했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르겠다 하고는 3마리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또 자기들이 알아서 별거를 하든 말든 하겠지요. 부디 꼴통 꽃돌이가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